안녕하세요. 저는 더드림 도시개발 대표이사 홍순정입니다. 오늘은 용두동 129-397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반대파 소송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 경기 불안한데 무슨 개발이냐라는 내용, 그다음에 자재값 공사비가 상승되는데 불안한데, 그다음에 향후 진행 방향, 남측 부지 포함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주부담금,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지는 용두동 129-397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십리 뉴타운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계천변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823세대 최고 27층 8개 동이 있는 이편한 센트럴 폴의 아파트가 있는 사업지입니다. 저희 사업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 1만 회배 약 3,000평 규모 됩니다. 316세대 최고 25층까지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반대하신 분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2년 12월 29일 날 64명 동의 84%에서 조합 설립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8일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고소한 내용들은 이분들은 그 동의서가 제출 후 30일이 지나거나 상립총회를 하면은 의사표시 번복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재개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의가 있어서 이런 고소 사건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8일 날 고소를 해서 경찰로 조사를 해갖고 결국은 2023년 11월 13일 날 약 10개월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요. 불송치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 2년의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년 정도 손실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 순금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 금을 불에다가 용광로에다 단련시키면 순금이 나오듯이 저도 2년의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내려놓음의 시간, 그다음에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자체도 순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도 제가 깨달을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내려놓음의 시간인 동안에 결과가 감사하게도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결과가 2023년 12월 19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란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변호사들과 법적인 고찰을 해봤을 경우에 무혐의의 뜻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처분이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범죄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그 서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 서류를 갖다가 검찰을 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소송 결과가 뭐냐면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의 제기를 누구든지 하였지만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고소에 의심은 했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연 조합 설립인가가 진행이 가능하냐 할 때, 네,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이 사업장 끝난 줄 알았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데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업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서울시의 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입주 물량이 4만 5천 세대, 1년에 약 4만 5천 세 정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은 2만 3천 세대가 공급이 예상이 되고요. 2025년도에는 1만 4천 세대, 2026년도에는 1만 5천 세대가 입주 물량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5년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 있을 경우에 정비구역에 대해서 다 해제를 하고 이때 정비구역에 대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자체는 공급 부족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입주 물량을 내놓을 텐데 결국 입주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2026년까지 3만 호 공급이 가능합니까? 자, 재건축 재개발은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장이 내세운 것은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이 왜 늦어지는지 실무자 여러분들한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용들을 가로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 29개 사업장이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로주택이 200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동대문구청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동대문구청이 진행된 것을 완료된 사업장도 없고 진행 중인 사업장도 없습니다. 저도 이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의아를 했는데 그 가로주택을 추진할 때 구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줘야 될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점, 가로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갖다가 알아봤을 경우에 굉장히 절차는 간소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자체는 건축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빠른 내용입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에 있어서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로주택 사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나? 결국은 사업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사업지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우리 사업지를 사업성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분양가를 갖다가 규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때 이 분양가 자체를 집값을 안정하고 투기 세력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이 분양가 자체를 갖다가 규제할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균 3,200만 원의 분양가가 만약에 80% 가격이라면 우리는 100%의 가격 3,900만 원을 책정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옛날에 이 20% 가격 자체가 누가 이익을 먹었냐면 일반 분양자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이 가격이 20% 가격 자체를 폐지를 갖다 대했기 때문에 20% 가격 자체를 조합원 수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계산해 봤을 때 약 600억, 세대당 약 2억 5천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사업을 갖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가격을 갖다가 얼마로 책정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 앞 단지에 있는 이편한 센트럴 포레의 북토부 가격 자체를 갖다가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과연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거를. 자, 24평을 북토부에 있는 실거래 가격을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전용 면적 59회배 24평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11억 8천만 원, 또 12억 2천만 원, 또 어떤 것들은 12억 5천만 원.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경우에 4,790만 원입니다. 이게 층입니다. 24층, 11층 동입니다. 501동, 507동, 506동. 이것을 24평에 우리 그 실거래가 이편한 세상 센트럴 포레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24평이 평균 4,79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29평이 있습니다. 29평 전용 74.9회배인데 이게 전용 29평 평형으로 환산하면 29평인데 13억 6천만 원, 12억 7천만 원, 11억 6천만 원. 이것을 평균으로 알아봤을 경우에 4,478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34평을 또 파악을 해봤더니 12억, 12억 9천, 13억 7천, 14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거를 3,976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표로 그림을 쉽게 환산을 해보면 자 24평형이 실제로 지금 센트럴 포레가 4,700만 원이 갑니다. 이게 80%의 가격으로 한다면 3,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경우에 8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3,800만 원인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4,700만 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시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요 갭 차이 되는 거 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세대당 하면은 약 2억 5천 정도의 가격이 일반 분양자들이 이익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것을 조합원 매출액으로 조합원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소형 평수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34평, 42평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3,100만 원이 나가듯이 이게 실적으로 평당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도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자재값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지금 옛날에는 700만 원대 갔던 것들이 8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 그런데 과연 자재값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개발을 또 추진해야 했냐 이런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자,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약 7년 주기,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자면 1991년도에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1998년도에는 저점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또 2007년도에 와서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고 이게 쭉 올라가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지금 또 조합설인가를 건축심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2027년도에 호황이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미 늦어버립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하고 싶어도 이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될 때 그때 착공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자, 내년 1월 달에 조합장을 갖다가 선출을 할 겁니다. 무슨냐면 윤정선 조합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당사를 뽑는 총회를 갖다가 해서 2월 달, 3월 달에 이때 조합설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설인가 나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도시계업체, 그다음에 PM업체, 정비업체
그다음에 변호사 감정평가 업체들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을 확대를 해서 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건축심의가 됩니다. 건축심의가 되고 건축심의가 되면 종전평가를 갖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종전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게 그때 가서 이주 및 철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 분양 약 8개월에서 공사기간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됩니다. 이게 약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기간이 짧습니다. 재개발이 약 8년 이상 걸린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년, 6년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게 2주 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분양 시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양가를 이때 받아서 매출액이 향상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약 향후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후에 착공 분양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추진이 사이클이 부동산이 호황이 됐을 때 이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미 사업을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조합을 갖다 설립을 하고 건축 심의를 하고 관리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고 2주 철거를 하고 나서 착공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용들을 잘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조합원님들이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2025년 5월 달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정밀 사업성 분석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때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비례율을 SH에서 제가 이거를 비례율을 만든 게 아니고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비례율을 194%로 194%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때의 조건은요. 종전평가금액 570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2022년 5월 달에 내 개별적으로 다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다 그때 봤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분양가도 그 당시 때 3,2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경우에 4천만 원이 넘는 4,724평 기준으로 4,700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시세가 주변 시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분양가는 3,200만 원. 공사비는 이때 707만 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공사비가 800만 원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 당시 때 3,200만 원이 아닌 많이 시세가 센트럴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책정된다면 이 비례율 자체도 194%가 아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합원들 여러분들 부담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머니들이 뭐 소형도 갖고 있고 뭣도 모르고 쫓겨나는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속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쫓겨날 것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안에 있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4억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비례율이 이익률이 194%, SH에서 이익률을 평가한 게 194%이지 않습니까? 이 이익률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익률이 더 높게 책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194%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익률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SH에서 나온 것은 194%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4억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4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종전평가 금액이 건축심의가 나면은 종전평가 금액을 책정을 할 텐데 이때 4억이라는 가격이 책정됐을 경우에 이것을 곱하기 194%를 하면 권리가액이 7억 8천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약 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구역이 확대되면은 약 90명에서 93명 정도 조합원이 됐을 경우에 1등부터 90명까지 쭉 순서로 해서 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권리가액이 5억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8억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40억인 분들 있고 어떤 분은 60억, 100억 이상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권리가액이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280세대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내용들고 물론 36세대는 임대아파트 빼고 316세대 중에 280세대를 갖다가 하실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신축이 되면 종후감정을 합니다. 이거는 종전감정에 의해서 권리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종후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들일 텐데 만약에 34평 라인, 24평 라인, 21평 라인 했을 경우에 이 가격들이 전부 다 호수마다 다릅니다. 꼭대기층에서는 만약에 34평 라인은 12억 9천이라면 노얄층은 13억, 그 또 더 좋은 층은 13억 5천. 향층별로 다 나눠서 가격이 종후감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호 추첨을 해서 조합원들이 이게 선택이 되어진다면 내가 만약에 11억 2천 아파트다 그러면은 내가 권리가액이 요거다 그러면은 입주한 아파트에서 이 권리가액을 뺀 게 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은 이 빨간색 라인 것처럼 노열층에 책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은 조합원들이 나중에 할인을 하지 않냐라고 할 때 물론 할인을 합니다.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서 100%로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들은 사업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를 90%로 할인하고 어떤 사업장들은 80%로 하고 저희는 80% 이상 할인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분양가를 할인하기 전에 비례율이 되게 없고 이것을 종후감정으로 했을 경우에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빼면 내 입주 부담이 된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격이 큰 분들은 100억이 나오는 권리가격인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에 대한 환급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0억 이하인 분들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쫓겨난다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내가 어떤 분들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10%씩 60%, 잔금 20%에서 100%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 100%로 조합원들 갖다가 납부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공사에서 있는 20년 동안의 재개발 재건축한 노하우입니다. 이 보통 보면은 이것을 8번 나눠서 내는 것을 조합원들 그 추가 부담금을 내는 분들은 입주할 때 100%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요 금액만큼 100% 낸 것만큼 금융비용이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손실 난 것을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야 시공사 너희들 나중에 이 금융비용 부족분에서 공사비에다가 넣어서 오는 걸 인정했을 테니까 입찰을 할 때 이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넣어와.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좋은 단지에 들어와서 시공하고 싶은 단지를 많이 시공사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입찰 조건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융비용을 공사비에다 넣어서 와서 입주 부담금을 입주할 때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것을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기다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지금 조합설립가 나면 아까 4억 정도 간 금액이 나중에 건축 심의가 나면 또 가격이 5억이 됩니다. 또 2주가 되면은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7억이 되겠죠. 자, 착공 분양시가 되면 또 7억으로 1억이 또 올라가겠죠. 자, 준공할 때 되면 9억이 됩니다. 이 가격이 아까 비례율 194%이 가격 자체가 준공할 때 되면은 2배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 추가 부담금을 내는데 돈이 없다. 돈을 안 내줘도 됩니다. 입주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 보면 이때 가서 그 돈을 갖다 여기서 입주를 하든지 나중에 이 가격을 갖다 실제로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든지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절대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고 이 개발 이익이 개발이 돼야지만 이 가격이 2배 이상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자, 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 10억인 분들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 12억이다. 그러면 이거 194%면은 23억이 됩니다. 자, 내 종전 가격이 30억이다. 그러면은 194%를 곱하면 내 금액이 58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만약에
40억이다, 50억이 될 때 100억 이상의 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권리가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은 가격이 형성된 데를 보십시오. 작은 가격이 형성된 분들은 4억에서 194% 해봤자 7억밖에 안 되는데, 큰 땅 감정 종전 가격이 큰 가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더 금액들이 크게 됩니다. 탁구공을 2배로 해봤자 금액이 적듯이 이것을 농구공을 2배로 하면 더 크지 않습니까? 자, 지구본을 더 크게 하면은 2배라면 더 크듯이 실질적으로 큰 땅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 큰 금액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개발하실 경우에 더 이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테두리에 있는 분들, 상가를 갖고 있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오셨어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개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득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은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또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은 나중에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도 누구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손해가 날 수 없는데, 손해가 나지 않게끔 전부 다 누구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또 큰 땅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돈을 갖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게 되느냐, 나는 또 집을 갖고 싶다. 또 집을 가질 수 있어요.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33조 3항에 보면 3주택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요. 자, 질의해신, 행정기관에서 질의해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종전평가 금액을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 규모로 나눈 값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종전평가 금액이 높다면 3주택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딸이 가지게끔, 자녀가 살게끔 하고, 하나는 임대를 주고, 그래서 임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살면은 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돈을 환급으로 받으세요. 환급 금액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어떻게 되세요? 그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든가 다른 또 아파트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아파트로 갈 수 있고요, 상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준, 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남측 부지를 갖다가 빼가지고 사업을 조합설인가를 받는다. 자, 211세대 신축을 받는데 결국 이게 316세대로 구역을 1만 회배로 해갖고 삼각형 부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211세대 남측 부지를 뺐습니다. 이걸 왜 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처음에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일단 조합설인가를 받고 나중에 남측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남측 부지 10필지 10세대를 갖다 뺐을 경우에 211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동의를 나중에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 하더라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211세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25층으로 갔을 경우에 316세대. 자, 이렇게 됩니다. 임대 36세대, 280세대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1만 회배로 해서 3종 일반 주거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굉장히 이 위치가 청계천변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지로 가고 싶은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가겠느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봐요, 보세요. 그동안에 여기에 있는 용두동 129-406번지 노얄필스가 여기를 신축을 했습니다. 요 신축을 해가지고 요 남측 부지 여기에 되는데, 이게 12세대 빌라로 해서 소개가 돼서 준공이 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봐요, 구역 확대는 이미 1만 회배로 해서 결정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아까 전체 72명 중에 64명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인가가 이미 접수돼가지고 조합설인가가 접수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2월 달에 인가 2, 3월 정도에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노열필수가 12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12를 더합시다. 아까 10필지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9명이 남지 않습니까? 9명이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다 72 더하기 12 더하기 9 하면은 93명이지 않습니까? 93명 중에 80%만 되면 어떻게 해요? 조합설인가 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까 64명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12명이 동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64 더하기 12면 몇 명입니까? 76명이지 않습니까? 76명이면 뭐예요? 93명 나누기 76 나누기 93 하면 어떻게 해요? 82%이기 때문에 이 9명이 여기에 있는 남측 부지에 있는 이 노얄 필리스 빼고 9명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조합설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6세대로 해서 신축을 316대로 해서 25층에 설계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주비는 얼마 주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못 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비는 소유자,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가로주택도 마찬가지로 소유자한테 이주비를 줍니다. 그럼 이주비 금액이 얼마 주느냐 할 때 이 금융기관에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전평가 금액에 대해서 50%에서 60%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비는 누구한테 주느냐? 소유자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은 이사할 때 비용 약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간에 500만 원이든 간에 이사비용이 책정해서 지급이 될 텐데 이거는 소유자한테 주는데 이 소유자한테 주면 소유자가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통해서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주거 이전비를 주는데 이 주거 이전비를 재건축에서는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 날짜를 계산해 보면 2025년 한 5월 정도에 일반 경쟁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주 부담금을 준공시, 입주시 100% 납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건실한 회사를 갖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1군 회사가 오기는 좀 어렵고요. 22에서 한 40위권에 대한 시공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공사들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업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위권에서 한 40위권에서 좋은 회사를 뽑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합원은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24년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자체에서는 정비사업밖에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우리 3종 일반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3종 일반 주거는 용적률이 300%인데 법적으로 이거 최대 30%를 더 줘서 330%까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것을 갖다 방법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절실하게 지금 빨리 필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또 더 빠른 가로정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주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3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23일 날 조합장을 변경을 하고요. 감사를 변경을 하고요. 이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창립총회 변경총회를 해서 이것을 2월 달에 곧바로 접수를 해서 조합설인가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유튜브로 이 내용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